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지음, 송현수 옮김,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오 매거진에 14년 동안 썼던 칼럼 중에서 자신의 영감과 깨달음을 6가지 주제로 압축시켜서 엮어낸 한 권의 책입니다.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명확함과 힘 부분을 읽겠습니다. 명확함. 먼저 그대가 무엇이 되려는지 스스로 말하라. 그런 다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에픽테토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내가 노라고 말할 줄 알게 된 것은 40살이나 되어서였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남을 너그럽게 잘 돌보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나는 그런 이들의 시선에 자주 휩쓸리곤 했다. 내게 오기 위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버스표를 산 사람들도 있었고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들도 있었다. 학대당한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 녹화장 문간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 시절에 나는 가출한 계집아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여자와의 통화에 매달리며 기를 많이 소비했다. 수표에 수표를 계속 끊어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들이 내게 요청하는 것을 주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을 잃었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는 병에 심하게 걸려 있었고 예스라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잦았다. 나는 그 병이 어디서 옮은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학대를 겪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선을 긋지 못하는 과거 역시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은 이들의 경우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사람을 막을 용기를 쉽사리 내지 못한다.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거부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나는 내게 부탁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다른 이들이 내게 품고 있는 기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나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자신을 다그쳤다. 그 병이 나은 것은 내가 의도의 원칙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였다. 게리 주커브의 책 영혼의 의자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자.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의도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원인이 되어 결과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원인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한 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듯 매우 깊고 오묘한 원리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에 책임을 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품은 모든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는 노를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예스를 말할 때에 내 의도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화가 나지 않도록 더불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예스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올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의도는 정확히 내 경험에 반영되어 각종 부탁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면으로 물밀듯 밀려들었다. 의도의 이러한 면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한 유명 인사가 내게 전화를 했다. 그가 하는 자선 프로젝트에 기부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요청 금액이 상당히 커서 나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과연 내가 도와야 한다고 진정으로 믿는 명분의 자선 사업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 정말로 내가 수표를 끊어주는 게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 왜 내가 하려는 걸까? 그 사람이 나를 구두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그러한 바람은 내게는 더는 수표를 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때 내가 적어놓은 말을 나는 지금도 책상에 붙여놓고 있다. 하고 싶다고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느낀 일이 아니라면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 내 존재의 세포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 소리 높여 예스를 외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걸지 않고 편지를 쓰거나 후원을 하거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진실한 의도에 의해서만 행동하겠다. 누구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자.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나의 가장 순수한 부분에서 나와야 한다. 확신이 서지 않아 다른 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예스나 노가 소리낼 시간을 주자. 옳은 대답이라면 내 몸 전체가 느끼게 된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병을 퇴치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예스나 노라는 대답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선량하고 친절하며 타인에게 잘 베푸는 사람임을 스스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더는 증명해야 할 것이 없었다. 예전에는 다른 이들이 저 여자는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라고 쑥덕댈까 봐 두려워했다면 지금의 나는 꼿꼿이 서서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힘.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하게 된다.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난 소위 방콕 쪽이다. 꽉 찬 내 일정표를 생각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항상 그런 편이었다. 나는 보통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향해서 7시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어도 9시 30분경에는 침대로 올라간다. 심지어 주말 동안에도 나는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성인이 된 후 대부분 시간을 대중의 눈앞에서 보낸 터라 사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다. 은신처 또는 일종의 비밀의 집이라고나 할까? 여러 해 전 골디혼이 말하길 자신의 집을 뒷말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생겼다고 했다. 언어 폭력 방지를 위한 전국적 캠페인 말은 치유할 수 있어요에 참여하는 의미로 골디와 그녀의 가족은 남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단어들 대신 타인을 응원하고 돕는 단어들을 쓰겠다고 서약했다. 의식을 고양하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그녀의 선택은 언젠가 마야 안젤루가 내게 전해준 진실과 같은 선상에 있다. 마야는 이렇게 말했다. 부정적인 것은 힘이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부정적인 것이 당신의 집과 머릿속, 당신 인생에 내려앉도록 허용한다면 그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은 나무 장식으로 기어 올라가고 가구로 스며들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당신의 피부 위에 들러붙어 있겠죠. 부정적인 말은 독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낼 수 있는지를 나는 아주 일찍 발견한 사람이다. 방송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블로이드지가 나에 관한 거짓말들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 왜곡되었다고 느꼈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나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고 따져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내가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였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거짓을 퍼뜨릴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실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뒷말이라는 전국을 휩쓰는 소문이든 친구 사이의 불평이든 그 말을 입에 낸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상대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는 자기 자신과 그 말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자기의 친구를 헐뜯는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뒷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할 만큼 담대하지 않으며 비겁한 방식으로 그들을 비하한다는 뜻이다. 극작가 주스 파이퍼는 뒷말을 하는 것은 작은 살인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겁쟁이의 암살 시도와 같다. 우리는 뒷말에 열광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무엇을 입었고 누구는 누구와 데이트를 하며 가장 최근 성추문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등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뒷말 금지 구역으로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새로 생겨나는지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타인을 헐뜯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예를 들면 우리의 꿈을 쌓는 일에 쓸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진실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손님들이 신발을 벗어 젖히고 한동안 쉬고 싶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